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질의 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열이다. 열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보통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물 이렇게 투명 그릇에다가 유리 그릇에다 끓여보면 이게 열이 이제 공급이 되면 그래서 얘들이 물 분자들이 열을 받아갖고 움직이거나 위로 증발해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열의 이동이다 하겠습니다. 물 분자들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이 열을 받으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죠? 열을 받아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을 안 가했을 때는 보다도 좀 고체가 되거나 차가운 지역에서는 이제 얼음 상태가 돼가지고 물질의 이동이 사실상 좀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나겠습니다. 수소 기체 같은 거 탱크에 채워서 왔을 때 액화를 시켜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일부러 퍼져나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한다. 각각의 이제 거기 힘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에너지를 가지면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지고 보다 큰 에너지를 가면 더 많이 움직여. 선풍기 바람이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 정도 같은 이런 정도 힘이면 그래서 고작 거기만을 흔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공기가 이렇게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물로서 채워져 있는 부분을 선풍기를 돌려봤자 얼마 안 되죠. 무겁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이고 양시장에서 팬을 돌려도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유압식 같은 경우는 기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힘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제 전달이 되면은 유압식은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힘이 거기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압식을 써서 이제 중장비 같은 거 움직이는데요. 물은 그거보다 좀 주사기를 할 때 물은 조금 더 힘이 거기에 축적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지만 기름보다는 못하죠. 기름이나 이런 부분보다 못하고 힘의 축적이 이루어지나 그래서 이제 밀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밀도 물질의 차이 때문에 힘이 축적되느냐 안 되느냐 공기 같은 부분은 그 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전파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이 잘 되긴 하지만 물 속에서는 좀 더디죠. 물 속에는 좀 더디고 빛도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좀 산란 현상이 일어나거나 잘 퍼지지 못하게 되는데 밑에까지 깊이 공간 중에 이렇게 없었을 때 이런 물질이 없었을 때 잘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빛도 그 안에서 약간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거기에 빛이 담겨질 수 있는 일정 공간에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 같은 것이 힘을 저장하거나 이게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진파 같은 것이 일어나면 엄청난 큰 힘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감만층이 들끓는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콜라를 이렇게 새로 따는데 밑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떨어뜨려서 콜라가 흔들어졌어요. 큰 힘으로 이렇게 샴페인 할 때도 이렇게 흔들어갖고 팍 터지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이동을 시킬 때 콜라에 청량 음료에 탄산이 있다 그러면 돌제 시킬 때 약간 흔들어주게 되는 외부적인 그것이 이게 열에 의한 이동이 아니잖아요. 열에 의한 이동으로 이렇게 냉장고 차가운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바깥의 온도가 뜨겁다 그러면 열에 의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이산화탄 거기 탄산이 그래서 기체로 이제 변해서 뭐 이렇게 액체로 고체로 변하거나 액체로 변하고 뭐 수소 같은 것도 액화시켜 갖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장 탱크로. 그래서 중동 같은 데서 이렇게 수소 아니라 천연가스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근데 막 공기와 닿으면 외부 온도가 이렇게 열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기체로 빨리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물질보다. 물질은 이제 물 안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산화탄산이 들어가 있었을 때 얘가 빨리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다른 물질에 이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팍 터진다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냉각이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내부를 억제하고 있던 이렇게 잘 얼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그 슬러시가 생긴다든지 얼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이산화탄소가 순간적으로 기체가 변해돼요. 이동해서 열로 인해서 기체로 변해서 공간이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슬러시가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라는 게 열의 이동 또는 흔들어주는 것 똑같은 현상이 아까 전에 청량검정에서 했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열의 여론이 이렇게 전해져 갖고 이렇게 물그릇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충격에 의해서 전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청량압력이 팍 튀어나오지는 않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섞여져 갖고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들이. 이산화탄소를 탄산 같은 걸 이렇게 청량압력을 할 때 냉각시킬 때 이렇게 상중하로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그것을 온도를 차갑게 해서 내부안에서 이렇게 저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도 냉각을 2차적으로 탄산 집어넣고 또 냉각시키고 안정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기체 이런 물질들은 물 같은 것도 그렇고 냉각 상태에서는 고체가 돼서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갇히게 되는 현상, 저장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도 액화시켜서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그래서 외부로 기체로 변해서 잘 안 나가서 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에 의한 이동도 있을 수 있다. 열에 기체가 탄산에 열이 가해졌을 때 걔가 기체로 빨리 변화되더라. 열에 의한 이동이 있다.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더운 지역이 아닌 추운 지역에서 물의 증발이 또 외부하고 습기의 차이로 인해서 증발하는 경우 있다. 그런 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울 때보다는 증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온도가 낮으면 비 같은 것도 잘 있긴 있지만 날씨가 항상 뭐 차가운 건 아니니까 있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물의 증발이 상대적으로 없다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물의 증발이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유리구에서 물 끓이는 것처럼 대류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증발도 쉽고 태풍이 발달하거나 보통 여름 같은 게 태풍이 많이 발달하죠. 바다 같은데 물이 많은 데서 발달을 해갖고 이제 덮치기 그건데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진파처럼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마그마층이 들끓는다든지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격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흔들었다. 이런 종류의 작은 힘이 있고 저는 지진파를 일으킬 만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렇죠 무기라든지 이런 걸 뭐 동원을 한다면 뭐 그 지각을 흔들 수 있겠죠. 네. 뭐 핵이다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큰 충격파였을 때 핵 같은 것이 터지면은 엄청난 열기가 주변 사방으로 순식간에 워낙에 강하니까 이루어지거나 핵폭발 뭐 태양 에너지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여론이 주변에 이렇게 퍼지거나 빛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모닥불쯤 이렇게 빛이라는 형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촛불 같은 거 태우면 일정 시간에 거기서 여론으로서 따뜻하죠. 따뜻한데 그것이 일정 온도를 지나면 빛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라는 형태로 그 열이 지구에 전달해 아니면 뭐 지구가 완전히 빙하기가 되겠죠. 차가워갖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식물도 추워서 그래서 천연 난로나 마찬가지인데 빛이라는 형태로 이쪽으로 전달 빛에다가 열을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열에 의해서 촉진이 될 수 있다.
또는 외부의 어떤 바람 같은 것, 태풍 같은 것에 의해서 이쪽의 온도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거나 거기 있는 어떤 특정 이렇게 매연 같은 것도 한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동이 이루어지죠. 더울 때는 아주 습한지 더울 때는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축진, 물리적인 힘이 닿겠습니다. 축진이 돼서 공기가 퍼지거나 더운 기인이 다른 쪽 열의 이동이 이루어지거나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건에 가령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 이산화탄소 같은 거 호흡을 방 안에 많이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죠. 사람이 많으면. 그럼 그것이 창문 열어놓으면 이산화탄소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좀 그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그렇고 습기 같은 것도 이쪽은 습도가 높고 다른 쪽은 습도가 적으면 하나의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균하고자 해서 유리병이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놓으면 여기 물질이 이동할 수가 없게 돼. 그런 거 빼놓고는 자연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한쪽에서 한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제가 물질의 이동이라는 게 열에 의한 이동 또는 습기로 인한 습기의 차이, 서로 이런 일의 차이,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더라. 근데 이렇게 충격파도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도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가령 바람이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하고 태풍이 불 때랑 물질의 이동이 어느 쪽이 더 빠르냐? 태풍이 더 빠르죠. 핵폭발이다. 핵폭발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진공 상태로 만들거나 엄청난 열을 갖다 순간적으로 폭발을 시키니까 그건 물리적인 힘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이다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것, 핵융합을 통해서 지구까지 빛을 전달하거나 빛에다 열을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에다 전파 같은 거를 갖다가 똑같은 거라도 전파라도 똑같은 공간 중에서 우리가 이동 통신을 하거나 전파를 하면 거기는 열이 담겨져 물론 담겨져 있죠. 담겨져 있으나 특별히 빛처럼 빛의 형태로 왔을 때 는 열을 이렇게 모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적외선이다 그러면 다른 파보다 이것도 전자기파인데 보다 더 많은 열을 담고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빛을 쬐면은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따뜻한 양지 같은 데 있으면은 따뜻하고 몸이 더워지거나 여름에는 아주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 태양은 열온을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빛의 형태로 빛에다 열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UV 장치 같은 데서 이렇게 레이저 빛을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 이게 돋보기를 이제 작은 돋보기를 블록 렌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 큰 블록 렌즈 집중시키거나 오목한 홈이나 오목 렌즈를 여러 개 동원해서 이렇게 집중시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빛을 반사 복사를 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공진기처럼 작용해서 빛을 증폭한 다음에 계속 쏜다. 그래서 빛을 대중소 사이즈로 만들어서 가공한다 그랬죠. 레이저 시각 장치나 뭐 가공 장비 이런 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추가로 여기다 열을 갖다 넣어서 빛에다 열을 갖다 더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근거가 나오는 빛에다 열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은 레이저 공격 무기에도 그래서 작용하면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레이저 공격무기에도 이제 빛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에너지 단위를 높여서 쏘거나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같은 한 지점을 갖다가 쏘게 되면 하나의 무기에서 여러 개 무기 형태에서 가차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같은 지점을 공격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녹이는 힘이 강해진다고 말씀을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조명에서도 방 안에 조명에다가는 빛의 사이즈를 전구 방식이든 LED 이제 발광 다이오드든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융합하면 굉장히 밝다. 심지어는 그걸 난방 장치로도 만들 수 있거나 자동차 같은데 대공 조명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대공 방망 조명 여러 사이즈의 빛을 대중소 또는 그렇게 가운데가 좀 빛 사이즈가 좀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쪽으로 이렇게 전력을
그쪽으로 이렇게 상대방 자동차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하게 부딪혀게 융합 반성이라서 그래서 레이저 강도 되게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이렇게 가운데가 전력이 많이 들어간 놈이 되고 이렇게 묶어서 쏘면 F-35 멀리 통신보다 이동 레이저 그렇게 머스크 이송 통신에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다. 그래서 모든 전파가 다 그러는데 모든 전파가 다 그래. 서로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어 묶어 쏘는 방식으로 조주파다 그러면 조주파를 가운데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놈을 묶어가지고 쏘면은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레이저 광으로 F-35를 잡거나 아니면 레이저 광으로 잡거나 강한 융합 현상이 이렇게 금속에 닿으면 융합을 해서 열반응이 일어나거나 전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기가 F-35도 잡을 수 있다. F-22도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조주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조주파를 묶어서 쏴가지고 현재 있는 전투기의 에이사 레이더 능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주파는 멀리 가니까 탐지 거래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통신으로도 사용하고 통신으로 저주파를 묶어가지고 각각의 전파를 이렇게 정보를 담아서 나중에 그 동영상 한 개당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전파에 섞어서 보낸다는 거죠. 저주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작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개를 10개짜리를 묶어서 하거나 이렇게 뭐 한다. 통신으로 쓸 때. 그래서 또 전력을 송수신할 때도 저주파는 엄청나게 멀리 가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무선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멀리 보낸다. 묶어서 쏘는 방식의 서로 파행을 산의 유태인 전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는 확성기가 대북 확성기 같은 이런 데서도 가운데 전력을 확성기를 큰 놈을 두고 그다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게 음이죠. 음을 전파 형태로 이제 보낸다고 했을 때 자체도 동시에 전기 신호를 주면 보다 강력하게 퍼져나간다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전력을 똑같은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런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피커 음량을 갖다 높이면 소리가 크게 나고 스피커 음량을 낮추면은 이렇게 소리가 적게 나죠. 그래서 하나는 전력을 많이 주고 하나는 나머지들은 전력을 적게 준 놈들을 갖다가 섞어서 했을 때 강하게 융합하여서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거나 멀리 갑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음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잠수함 음파 통신할 때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게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잠수함 내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음파도 서로 파형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가운데가 좀 전력이 큰 단위가 들어가고 그래서 묶어서 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예 섞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전파를 조주파다 그러면 섞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나란히 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저 통신에서도 가능합니다. 레이저 통신 같은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관에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쭉 보내는 방식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 지점으로 뭉쳐가지고 같은 빛으로 세 가지다. 그러면 같은 빛으로 뭉쳐서 멀리 가면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그러거나 이것을 각각 인력 구조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낸 식으로 가도 이게 그렇게 된다는 이것도 가능한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파형이 트인 놈을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같은 파형의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음파 같은 데에서도 초음파에다 이렇게 목소리를 실어가지고 특정 장소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특정 기간에 초음파는 일정 거리를 가게 되면 음이 자연적으로 파형이 초음파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만 날아서 거기서 음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특정 사람에게만 들리게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장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러면 골고루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쏴가지고 거기다 음을 실어 보내자라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모든 쪽에 골고루 전달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성기 같은데 대북 확성기 같은 것도 각도별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꼭 초음파만 되느냐? 아니다. 일반파도 다 된다라는 거죠. 일반파는
좀 더 멀리 가는 거죠. 네. 일단은 초음파, 첫 번째는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는 일정 거리를 가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음만 딱 전달이 되는데 각도별로 해서 그럼 10군데 있는 사람에게 10군데 있는 그룹이다 지역들에게 보내고자 했을 때 정확히 전달을 하는, 그럼 여러 군데를 동시에 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기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초음파라도 서로 파형이 틀린 초음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음을 실어서 보내게 되면은 보다 멀리 가고, 그래서 도달 거리가 멀리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이었고요. 제작자 사건 형성을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얘기하다가 이제까지 물질의 이동은 열에 의한 촉진 또는 서로 간의 농도의 차이, 습도 또는 뭐 어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게 낮고 저기는 많고 이런 거, 매연 같은 것이 한쪽에는 이렇게 불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고 저쪽은 였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물에서 잉크를 떨어뜨렸다면 여기는 농도가 짙지만 퍼져가서 같은 희석이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있다. 그래서 잉크가 이 안에 있으면 잉크 병 담아오면 다른 데는 퍼지지 않죠. 이렇게 잠가놔서 이동을 금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런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물질의 이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인다. 물리적인 힘, 선풍기를 통해서 공기를 돌려서 대류 진화를 시키듯이 태풍으로 할 때는 더 큰 에너지는 훨씬 더 물리적인 힘으로서 이쪽에서 물질의 이동을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진파 같은 것은 보다 마그마를 촉진시키거나 마그마를 들끓게 해서 화산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에너지 같은 핵융합,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열을 엄청나게 전달하거나 핵폭탄 같은 이런 물질은 충격파가 엄청나게 전달되고 EMP 이제 무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뭐 전자기 현상을 일으켜서 전기로 돌아가는 걸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래서 열도 순식간에 이쪽으로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빛에다가 열을 담아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태양 에너지가 그러하다. 그렇지만 일반 전파에 열을 담아서 보내기에는 그건 좀 안 되더라. 되게 되죠. 전파 이렇게 전기도 오래 뜨겁지만은 열을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빛에다 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UV 장치에서도 빛을 가하면 공진기처럼 해서 볼록렌즈, 오먼렌즈, 가이먼트 코팅을 한꺼번에 해서 공진기처럼 중복시켜서 빛을 쏴서 큰 볼록렌즈를 해서 빛을 만든다.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열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담력을 높일 수 있다. 빛에다가 이 얘기를 했었죠. 빛에다는 열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 같은 것을 봤을 때 청량음료도 아까 전에 떨어뜨렸을 때 콜라를 해서 딱 떨어뜨렸더니 이게 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얘가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담아서 이산화탄소가 거기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름아 밀 때도 이렇게 딱 밀어주면 이동이 빨리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이동이 쉽더라. 그래서 물질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동을, 바람이 불어 태풍 같은 불으면 이동이 쉽잖아요. 그죠? 이게 고요했던 그런 공기도 이동이 쉽고, 바람을 선풍기를 안 틀었을 때는 이동이 쉽지 않던데 열의 이동이 쉽지 않아 틀어줬더니 이동이 쉽더라. 대류순환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어떤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같은 것이라든지 물질의 이동이 좀 더 쉽더라. 믹서기 같은데 액상을 넣었다, 잉크를 넣었다, 확 돌리면 빨리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그 믹서를 안 돌리면 토마토를 갈아다,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갈면 분해가 돼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촉진이 이루어져.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힘이라도 이것을 한 물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죠, 그것을 촉진을 더 강한 힘으로 촉진시킬 수도 있다. 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핵폭탄만큼 강력한 건 없겠죠. 그래서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빠른 시간에 열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많으면 빨리 전달된다, 안 된다? 전달된다. 에너지 단위가 힘이 좀 적으면 좀 늦게 전달이 된다. 또 제한적이다. 선풍기의 바람은 제한적이죠.
태풍의 바람은 이쪽에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뭐 바다 이쪽 바다 저쪽 바다 움직이거나 대륙간에도 움직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계속 태풍 내 에너지가 되면서 선풍기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라도 이렇게 좀 큰 단위 힘이 있으면 이쪽 거리까지도 멀리 가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부채바람으로 붙여봤자 그렇죠. 저 태평양 건너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영향력의 차이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거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영향력의 차이라는 게 각 사람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질의 이동은 열의 이동 또는 농도의 차이로 인한 또는 뭐 습도 차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도 이것이 이동이 이루어지다. 또는 작은 힘으로 했을 때는 적게 이동이 되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빨리 도달하지만 속도도 높고 큰 힘으로 했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멀리 전달되더라. 빛에다가도 열을 담을 수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융합 같은 걸로 이게 태양 에너지가 빛에다 열을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낸다. 일반 전파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열에 열을 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빛에는 열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일반 전파에다가 특히 멀리 보내가지고 무선 충전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는 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태양광 우주 같은 데서도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 태양열 전지판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그거 가지고 태양열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전파 형태로 보낼 때는 태양적인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안테나 송신으로 이렇게 송수신으로 해가지고 무선 충전을 하죠. 그래서 빛에다가는 열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이제 태양 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열 전지가 됐든 빛 전기가 됐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론적인 근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는 이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깨달으면 다른 기술 개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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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